안녕하세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28살이 되었을 때 친구 수진이의 강한 권유로 마지못해 소개팅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평소에 저보다 사교성이 좋았고 연애 경험도 많아 이런 일에 적극적이었거든요. 선이야, 이제 나이도 찼잖아. 너 이제 어린 나이 아니다? 연애도 하고 미래도 준비해야지.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한번 만나봐. 반신반의하며 저는 수진이의 권유를 따르기로 했어요. 사실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만남의 자리에 앉아보니 제 앞에 앉은 남자는 예상보다 훨씬 진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소개팅 장소는 작고 아늑한 카페였어요. 벽에는 따스한 불빛이 비치고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도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는 그곳에서 저는 그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고 저를 보자 일어서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석이라고 합니다. 자리 맡아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상당히 진지하면서도 따뜻해 보였어요. 살짝 긴장한 기색이 엿보였지만 그 모습조차 솔직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이라고 해요. 자리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메뉴판을 슬쩍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커피가 참 괜찮다고 들었어요. 혹시 좋아하시는 음료 있으세요? 추천해드릴까요? 저는 그가 권해주는 메뉴를 주문했고 민석 씨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어색하거나 서투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의 취미나 일에 대해 묻고 자신의 일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선 씨는 홍보팀에서 일하신다고 하셨죠? 어떤 홍보 쪽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소비재 브랜드 홍보를 맡고 있어요. 주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캠페인 기획도 하고요. 가끔은 광고 촬영장에도 가고요. 그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청하려는 의지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와, 멋지네요. 광고 촬영장이라니.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정말 흥미롭네요. 저는 IT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무실에서만 있다 보니 그런 현장은 접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아, 가끔 박람회 같은 행사가 있기는 하네요. 그가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살짝 놀랐는데 그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와, 회사 운영하신다니 대단하시네요. 그럼 매일 바쁘시겠어요. 네, 사실 맞아요. 정말 바쁘죠. 직원들과의 조율도 어렵고 프로젝트 관리도 끝이 없어서요.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힘들어도 견딜만 합니다. 그의 진지하고 열정적인 태도는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일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 역시 제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열심히 살고 있었기에 그와 저는 공통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어린 시절, 좋아하는 영화, 즐겨 듣는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고 가끔은 유쾌한 농담도 나누며 웃었습니다. 민석 씨는 이야기 속에서 진심이 묻어났고 저와 생각하는 바가 비슷하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날의 만남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는 먼저 연락을 주며 식사나 차를 함께 하자고 했고 저는 그의 초대에 응했어요. 우리의 만남은 점점 더 자주 이루어졌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한적한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나무들 사이로 햇빛이 따사롭게 비추던 날이었어요. 선희 씨, 저는 선희 씨랑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선희 씨도 저와 비슷하게 느끼나요? 네, 저도 그래요. 민석 씨랑 있으면 제 자신이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와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요.
그의 고백은 솔직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이 느껴졌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 천천히 알아가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 때로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루의 피로를 풀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민석 씨는 언제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저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두 사람의 연애는 점점 더 깊어졌고 우리는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민석 씨는 언제나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고 저도 그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나 민석 씨는 저에게 결혼에 대한 생각을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어느 겨울밤, 그는 작은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날은 특별한 날도 아니었지만 분위기는 왠지 모르게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촛불이 반짝이는 테이블에서 민석 씨는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이야, 우리가 만난 지 벌써 2년이 되었네? 그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선이가 없었다면 내 삶이 얼마나 허전했을지 상상이 안 돼.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지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 앞으로도 쭉 내 곁에 있어줘. 내가 선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은 한없이 벅차올랐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고 그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눈물을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 씨. 나도 민석 씨와 함께하고 싶어. 우리 결혼해. 고마워. 앞으로 함께하는 모든 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갈게.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소중했고 이제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상견례는 시내의 고급 한식 레스토랑에서 진행되었어요. 양쪽 가족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기에 저는 꽤나 긴장된 상태였지만 어른들을 뵙기 전 남편이 슬쩍 제 손을 잡아주며 미소를 지어주었고 그 작은 위로에 마음이 다소 차분해졌어요. 우리는 사전에 예약해둔 별실로 들어갔고 그곳은 아늑하고 차분하게 꾸며져 있어 상견례를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민석 씨의 부모님이 이미 도착해 계셨고 저희 가족은 깍듯이 인사를 드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호탕한 웃음을 지으며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아이고,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민석이 애비입니다. 우리 민석이가 선희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따님을 예쁘게 키워주신 부모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시아버지의 밝고 열린 태도에 조금이나마 긴장이 풀렸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의 호탕한 웃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도 자연스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희도 뵙고 싶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민석이가 참 복이 많아.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말이야. 하지만 시어머니는 분위기가 다소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어딘가 평가하듯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에는 어딘가 비판적인 기색이 묻어나고 있었고 그 시선은 마치 저를 시험대에 올려놓은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나이가 이제 30이라 들었는데 조금 늦은 결혼 아닌가 싶어요. 그 말에는 명확히 못마땅한 기색이 담겨 있었고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일이 조금 바빠서 이제서야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슬쩍 보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하셨어요. 아이고, 요즘은 다들 나이 들어 결혼하잖아. 우리 민석이는 뭐 20대인가? 민석이가 33인데 서로 맞는 때가 있는 법이지. 그렇긴 하죠. 그런데 남자랑 여자는 다르잖아요. 요즘 세상에 자연 임신이 쉽지들 않다고 하던데. 30이 넘어서 아이를 가지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니 이런 중요한 것은 미리 생각해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좀 삼가주세요.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잠시 눈길을 피하며 아무 말 없이 물잔을 들어 물을 들이키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에 특히나 저희 엄마의 표정이 살짝 굳어버렸고 저는 그 모습을 눈치챌 수 있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시아버지가 대화를 돌리며 화기애애하게 분위기를 만들려 했습니다. 자, 자, 어쨌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결심했으니 우리 다 함께 축하해야 하지 않겠어요? 김선희 양, 우리 민석이 많이 부족할 텐데 앞으로 잘 부탁하네. 아닙니다, 아버님. 민석 씨는 제게 너무도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는 시아버지의 호탕함과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가 엇갈리며 끝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웃음과 유쾌한 말로 분위기를 이끌었고 시어머니는 종종 저를 평가하는 듯한 질문을 던지며 견제하듯 대하셨어요. 상견례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희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는데 특히 저희 엄마가 한숨을 쉬며 말하셨어요. 선이야, 저 시어머니 되는 분이 좀 까다로우신 것 같더라. 결혼하고 나서는 더 심해지지 않을지, 너를 너무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야. 그래, 부모로서 우리 딸이 행복했으면 하는 것뿐이다. 시댁 분위기가 너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잘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도 민석이 하는 거 보니 제 엄마 말 단호하게 자르면서 네 편을 들었잖니? 그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래, 남편이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지. 그런 면에서 민석이는 잘할 것 같은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고상한 듯 보이면서도 어딘가 좀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있어. 저는 부모님의 우려를 이해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남편에게 굳건히 향해 있었거든요. 남편이 얼마나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엄마, 아빠, 저도 그런 점을 걱정했어요. 하지만 민석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언제나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요. 어머님과의 관계도 노력해서 잘 맞춰가 보려고 해요. 저 민석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엄마 아빠도 응원할게. 다만 힘들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해라. 너희가 우리 딸이 행복하게 잘 살기만을 바라는 거 알지? 엄마의 말에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고마워요, 엄마, 아빠. 민석 씨와 행복하게 잘 살아볼게.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염려를 뒤로하고 민석 씨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여전히 여러 가지 요구를 하며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민석 씨의 지지와 시아버지의 호의적인 태도 덕분에 잘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민석 씨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한 그 결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고 저는 그 선택이 옳았음을 믿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고 그 무엇도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고 굳게 믿으며 서로를 더욱 아끼고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신혼생활은 기대했던 만큼 달콤했어요. 남편과 함께 지내는 매일이 소소한 행복으로 가득 찼고 저희는 각자 일을 계속하면서도 서로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시댁에 갈 때마다 시아버지가 항상 호탕하게 웃으시며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저희가 집에를 들을 때마다 따뜻한 밥상과 함께 맞이해 주셨어요. 우리 며느리 일하느라 피곤하지 않니? 민석이도 일 때문에 바쁠 텐데 둘 다 애쓰는 게 기특하다, 기특해. 시아버지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그런 시아버지 덕분에 시댁에 가는 것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여전히 깍쟁이 같은 태도로 저를 대했지만 그래도 큰 트러블은 없었어요. 결혼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저희 부부는 상의 끝에 본격적으로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를 가져볼까? 남편이 살짝 미소 지으며 물었고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이제 준비도 다 된 것 같고 우리 둘 다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 그래, 우리 한번 천천히 준비해보자. 서두르지 말고 서로 힘내면서. 남편의 말은 언제나 그렇듯 진심이 느껴졌고 저는 그런 그를 믿고 싶었어요. 우리 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는 기대에 가슴이 설렜거든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자연 임신은 되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급하지 않으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압박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님이 식사 도중 불쑥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이제 결혼한 지도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 나이도 있고 한데 너무 여유 부리고 있는 거 아니니? 아이고, 아이가 생기는 건 다 때가 있는 법이지. 그렇게 재촉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나. 하지만 어머님은 여전히 고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이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긴 한데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서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내가 보기에는 자연 임신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될 것 같거든. 요즘 늦게들 결혼하고 늦게 갖는다고 하지만 네 나이 32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다. 산모가 젊어야 임신도 잘 되고 아이도 건강한 법이지 않니? 엄마, 그만 좀 해요. 우리도 충분히 압박감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니까요. 남편의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나이도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주변에서 결혼하고 금방 자연 임신으로 임신을 하는 여자들을 보니까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시댁에서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자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가 그렇게 말해도 우리가 알아서 하면 돼. 난 자기가 가장 중요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선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만약 계속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더 흘렀어요. 그러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도전해봐야 한다고요. 여보, 시험관 시술 상담받아보는 게 어떨까? 시험관 시술? 정말 괜찮겠어? 네가 힘들까봐 걱정돼서.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하지만 더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우리 아이를 정말 원하잖아. 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싶어. 자기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나도 함께 할게. 여보가 힘들지 않도록 옆에서 최대한 도울게. 상담 받는 거 나도 같이 알아볼게. 병원 몇 군데서 상담을 받았고 마침내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병원의 차가운 공기와 하얀 벽들 사이에서 왠지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제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남편의 따뜻한 손길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와 상담을 나누는 동안 우리는 앞으로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지 예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자기야,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 힘들 땐 언제든 내게 말해줘. 우리 둘 다 함께 겪는 일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시험관 시술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와 상담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시술 일정에 맞춰 생활을 조율했어요. 때로는 너무나도 피곤했고 가끔은 지치기도 했지만 남편은 언제나 제 곁에서 저를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저녁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너는 조금 쉬어. 남편은 작은 일에도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었고 그런 그에게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 글쎄,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너는 어떤 이름이 좋아? 아들일지 딸일지 모르니까 둘 다 생각해볼까? 강씨니까 아들이면 하다, 딸이면 하리? 강하다, 강하리? 너무 튀는 이름인가? 이름만 보면 둘 다 예쁜데. 하다야, 하리야, 이상한가? 난 당신이 강씨인 게 좋단 말이야. 어떤 이름을 붙여도 예쁜 것 같아. 그럼 우리 둘 다 마음에 드는 이름을 천천히 찾아보자. 꼭 그날이 올 거야. 그렇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을 품으며 매일을 버텼어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기대며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을 무렵, 불행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평소 밝고 호탕하시며 건강해 보이셨던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정확한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웃으며 저희와 식사를 나누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고 검은 정장과 슬픔에 잠긴 얼굴들이 사방에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항상 사람들에게 잘 베푸시고 좋은 성격으로 사람들과 어울리셨기 때문에 조문객들도 많았습니다. 장례식장 곳곳에는 시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았고 저는 그분들의 인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들었지만 남편은 특히나 충격을 크게 받은 것 같았어요. 시종일관 멍하니 앉아있다가 갑작스레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곤 했거든요. 저는 그런 남편을 곁에서 지키며 위로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남편이 장례식장 밖 한적한 구석에서 담배를 손에 들고 있을 때 저는 다가가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은 오래전 20대 때 담배를 끊었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남편이 담배를 태우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여보, 아버님도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원치 않으실 거야. 남편은 제 손을 가만히 잡고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냥 받아들이기 힘들어.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시다니. 그 마음 알아, 여보.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야 해. 아버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테니까. 우리가 잘 버텨야 하잖아. 알았어.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혼자였다면 정말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비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무거운 얼굴로 모든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에도 슬픔과 피로가 가득 묻어 있었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안타까웠어요. 조문객 중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와 시어머니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항상 밝고 건강하셨는데 갑작스러운 일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평소에 건강에 신경 쓰셨는데 그게 한순간에 이렇게 될 줄은. 힘내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음 써주셔서. 저희도 그저 잘 견디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시아버지를 추모했고 모두가 그분의 떠난 것을 아쉬워하며 저희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감이 쌓여갔지만 장례식장을 찾아주신 수많은 조문객들을 보니 저희 아버님께서 생전에 어떠한 분이셨는지 존경과 사랑을 받던 분이 갑작스럽게 떠나신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장례식을 모두 마친 후 시어머님을 집으로 모셔다 드렸는데 우리 모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님이 안 계신 게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이불을 싸매고 누워 계신 어머님께 물을 떠다 드렸는데 어머님께서 차갑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기다리던 손주는 못 보고 떠나셨다. 불쌍하고 딱한 양반이지. 너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네 앞에서 내색이야 안 했지만 얼마나 손주를 기다렸는지 아니?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다고 뭐가 될 일이야. 집안도 우리 집안에 비해 한참이나 부족해. 민석이 정도면 훨씬 더 젊고 집안 좋은 여자를 만날 수도 있었는데 네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고집을 피워서 이렇게 되었는지. 손주 보는 거 말고 우리가 뭐 바란 게 있니? 그거 하나를 끝끝내 못하는구나 너는. 내가 나중에 눈을 감았어도 네 시애비 낯을 볼 수가 없다. 어머님,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5년이 지났다 5년이. 노력 같은 소리도 지겨우니 집어치워라. 못난 것. 그날 밤 어머님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도 아버님께 꼭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어머님 말씀처럼 제가 죄를 지은 것 같았고 생전에 그저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아버님 생각을 하니 죄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머님의 말씀에 상처를 받았지만 힘들어하는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함께 침대에 앉아 조용히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남편은 아버님의 사진을 꺼내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지. 늘 사람들 곁에서 웃으시던 모습이 떠오르네. 그곳에서도 편히 지내시길. 아버님은 항상 좋은 기억만을 남겨주셨어. 아버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버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 얼마 후 시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어요. 시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재산은 어머님과 외아들인 남편에게 나누어서 상속이 되었습니다. 상속 절차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어머님과 남편은 유산에 대해 논의를 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셨던 분에게 유언장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사모님께 나머지 절반은 아드님에게 상속됩니다. 두 분 모두 여기 서명해 주시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남편은 서류를 받아들고 조용히 읽어본 후 서명을 했고 어머님도 담담한 표정으로 서명을 마쳤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모두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떠난 남편의 뜻을 잘 이어가야겠지요. 변호사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고 우리는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불어오는 바깥에서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잡았어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40세의 10번째 시험관 시술이 실패하자 먹던 오이로 내 머리를 후려친 시모. 애도 못 낳는 게 여자냐? 욕을 하자 옆에 있던 남편이 충격 선언을 하는데 당신 더 이상 엄마 대우 안 해줄게. 남편의 말에 놀란 시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떠나신 뒤 남편과 저는 차츰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의 부재는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고 특히 남편에게는 그 충격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일상을 꾸려나갔고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며 시험관 시술이라는 과정을 반복해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지만 매번 이번에는 성공할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도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제 나이 40이 넘었을 때 10번째 시험관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신 같은 이상한 마음이긴 한데 왠지 10번째이니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의자에 앉아 의사 선생님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제 심장은 바닥으로 꺼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고 남편은 제 옆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괜찮아 여보, 괜찮아 선이야. 병원을 나서며 남편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도 저도 너무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기일이 되었어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제사는 무사히 끝났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우리는 모두 함께 밥상에 앉았어요. 식탁은 조촐했지만 시아버님을 기리기 위해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식사 중에는 내내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불편한 침묵 속에서 밥 한 숟갈 뜨는 것도 눈치가 보이던 그때 어머님이 입을 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실패했지? 네, 어머님, 이번에도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님이 한숨을 푹 내쉬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먹고 있던 오이로 제 머리를 후려치면서 악을 쓰시는 겁니다.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여자야? 이제 그만 좀 해라. 10번 실패했으면 그만하라는 하늘의 뜻인 건 모르겠냐? 시험관 시술 그거 돈도 오지게 든다고 하던데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 이제 그만 써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마냥 왜 그걸 그딴 곳에 낭비하냐고. 앞으로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아.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에 뭘 더 해줄 수 있겠어. 나는 네 면상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내가 내 명에 살지도 못할 것 같다.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폭언과 행동에 충격을 받은 그때, 너무나 당황스러워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바로 그때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는데 전 정말 남편의 그런 얼굴을 처음 봤거든요. 남편은 어머님이 들고 있던 오이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차갑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 이제 더 이상 엄마 대우 안 해줄게.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듯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고 시어머니 역시 충격의 말을 잊지 못한 채 멍하니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순간의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그 침묵을 깨뜨린 것은 남편의 분노였어요. 남편은 눈앞에 놓인 저녁 밥상을 힘껏 엎어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선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매번 이렇게 다그치는 건데 내 아내를 이렇게까지 무시할 줄은 몰랐어. 당신 정말 실망이야. 민서가,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당신? 엄마한테 당신이라니? 네가 아무리 와이프에 홀딱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려도 유분수지 말버릇이 이게 뭐야? 네 아버지 계셨으면 이럴 수 있었을까? 아이고 민석이 아버지, 당신 떠나고 나니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까지도 나를 무시합디다. 내가 서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난 그냥 당신 따라갈 테니까 나 데려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참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나 본데 나 다 알아요. 그냥 덮어두려 했는데 당신의 구역질 나는 행동을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저는 남편의 격한 행동에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멍하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늘 부모님께 잘하던 남편이었기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남편의 마지막 말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그릇들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음식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뒤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음식들을 주워 담으려고 하던 순간 남편이 저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나가자.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시어머니의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고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이 잔뜩 들어간 남편의 단단한 손이 제 손을 잡고 있다는 게 그나마 유일하게 현실감을 느끼게 해줬어요.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정신을 조금이나마 맑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속은 여전히 무거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라 잃은 표정을 하던 시어머니의 얼굴과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이 자꾸만 생각이 났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 역시 침묵을 지키며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긴장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남편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선이야. 오늘 그렇게 되어버려서 더 이상 당신이 그런 취급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 편 들어줘서. 근데 나 너무 놀랐어. 갑작스러워서 너무 무서웠어. 그렇지 않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제는 내가 지킬 거야. 절대 당신 혼자 아파하지 않도록 할게.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 그러니 나만 믿어줘. 저는 남편의 품에서 작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세상에 둘뿐인 것처럼 다른 모든 것은 잊고 그저 서로의 존재에 의지하며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일이 마음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 그리고 남편의 돌발적인 행동까지 모든 것이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거든요. 집안은 무거운 침묵 속에 있었고 남편도 그날 이후로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지만 왠지 남편이 저에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서로 말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 손을 꼼지락거렸고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여보, 난 괜찮아. 사실 그날 엄마한테 그 여자한테 그렇게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 당신한테 이제는 모든 걸 말해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던 중이었어. 변호사와 여러 서류를 정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알고 보니 엄마가 내
친어머니가 아니었더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머릿속이 하얘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친엄마가 아니라니. 남편은 잠시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슬픔과 억눌린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 친어머니가 내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대. 아버지는 혼자 나를 키울 수가 없어서 지금의 어머니, 아니, 그 여자를 새 부인으로 맞아들인 거야. 나는 너무 어렸기에 아버지는 나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그 여자를 엄마로 알고 자랐지. 나도 정말 몰랐어, 그때까지는. 남편의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었다니 그것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말없이 남편의 손을 잡았는데 남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모든 게 이해되더라. 왜 엄마가 나에게 늘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지, 왜 항상 나를 남처럼 여기는 듯 거리를 두면서 지냈는지. 엄마는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결혼을 했던 걸까? 아니, 아버지한테 하는 걸 보면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신 것 같아. 그냥 나는 아버지의 전처가 낳은 아들일 뿐 자기 아들처럼 생각할 수가 없었나 봐. 그 여자는 그래도 보면 기른 정을 무시 못한다고들 하는데 그 여자한텐 그게 아니었나 봐. 언젠가 말한 적 있었잖아. 어머님이 항상 엄격하고 그래서 뭔가 거리감이 있었다고. 당신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이면 몇 년 전인데 그동안은 그냥 모른 척했던 거야? 왜 그런데 이제 와서... 다 알고 나서도 말하지 않기로 했어. 그냥 함께한 시간이 있었으니까. 또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을 안 해주셨으니까. 그냥 내가 뒤늦게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지금처럼 지내길 바라셨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 모르지.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떠나지 않았다면 언젠가 말씀을 해주셨을지도. 하여튼 아무리 차가워도 엄마가 알고 자란 세월이 있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그 여자를 엄마로 가족으로 여기려고 노력했어. 어렸을 때 솔직히 말하면 애정결핍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했는데 그냥 다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껏 살아왔으니까. 또 아버지에 대한 마음은 거짓이 아닌 것 같으니까. 아버지도 그 여자를 배우자로 생각하셨고 권리도 다 남겨주셨잖아. 하지만 그날 엄마가 너에게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 내가 어떻게 자라왔든 나에게 어떻게 했든 너에게까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용납할 수 없었어. 그래서 엄마 대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야. 이제는 더 이상 나도 너도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 저는 남편의 말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가 겪어온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그를 안았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할지,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내겐 없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여보, 우리는 충분히 강해.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시어머니, 아니 그분이 우리에게 한 일들은 정말 상처가 됐지만 우리가 서로 지키며 함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나는 당신을 위해 언제나 여기 있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과 함께 할 거야.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어.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상처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는 둘만의 계획을 세웠고 결론적으로 시어머니와는 거리를 두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시어머니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고 우리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마음 한켠이 무거웠지만 남편과 저는 우리 둘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애쓰면서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가며 일상을 되찾고자 했어요. 그러던 몇 달 후, 제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어지럼증과 속이 좋지 않아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일 거라 생각했지만 증상이 반복되자 병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진료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리던 중 저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김선희님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그것도 쌍둥이입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하며 재차 확인을 했어요. 네? 제가 임신했다고요? 그것도 쌍둥이를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주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명확히 쌍둥이로 확인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눈물을 삼키며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의 손은 떨렸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뜨거운 기쁨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노력해온 아이가 찾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병원 갔다 왔어? 무슨 일 있었어? 여보, 나 임신했대. 남편은 한순간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한 듯 눈이 커지더라고요. 뭐라고? 임신이라고? 그것도 쌍둥이래. 우리가 드디어 아기들을 가졌어.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여보, 정말이야? 정말 우리가 드디어 아이를 가진 거야? 응, 맞아. 이제 우리도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저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행복의 눈물을 나눴고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더욱 꽉 안으며 말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워,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이라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야. 그렇게 우리는 기쁨에 차올랐고 저는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몸 관리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역시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주었고 우리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며 최선을 다했어요. 몇 개월이 지나고 저는 결국 건강한 일란성 쌍둥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그 순간 모든 것이 빛으로 물들어 버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 작고 연약한 두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남편 역시 아기들을 보며 울음을 멈추지 못했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꼈습니다. 쌍둥이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수유와 기저귀같이 잠을 재우는 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고 우리 둘 다 몸은 녹초가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들이 웃어줄 때마다 그 모든 고단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되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아 했지만 저는 그렇게 끝내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응? 무슨 일이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 시어머니와 한번 만나보고 싶어. 우리 쌍둥이들도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당신과 어머님 사이의 관계도 조금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 남편은 잠시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눈살을 찌푸리더라고요. 그건 좀 내가 그 여자랑 다시 만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 당신이 그렇게 상처받았던 걸 생각하면. 알아, 여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잘 알아. 하지만 그래도 어머님은 당신을 키워주신 분이잖아.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처럼 분명 어머님도 당신을 키우며 많은 감정을 느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 생겼잖아. 아이들한테 친할머니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지.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난 그냥 우리가 이젠 상처보다 더 큰 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 쌍둥이들, 이 아이들에게는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다가 결국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보. 당신 말이 맞아. 나도 너무 고집만 부린 것 같아. 엄마와 다시 만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해볼게.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며칠 후 우리는 시어머니와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드렸고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집 앞에서 우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저와 남편은 쌍둥이를 품에 안고 용기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가 짐짓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는데
어머님의 눈에는 오래된 감정이 스치고 있었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쌍둥이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아기들을 바라보며 손을 떨며 다가왔고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희에게 너무 큰 잘못을 했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남편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과거는 잊을 수 없겠지만 이제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관계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아기들을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았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서히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 시어머님은 아버님께 시집을 온 다음 아기를 가지려 노력을 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기를 갖지 못하는 몸이었다는 걸 뒤늦게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어머님과의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도 우리 남편과 똑같이 사랑하며 키우셨을 거지만 그게 안 되는 것은 그저 하늘의 뜻인 거라고 어머님을 위로하셨대요. 어머님이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남편을 친아들처럼 잘 키워줄 거라는 기대도 물론 있으셨겠죠.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 어머님이 제 처지를 이해하는 사람인 건데 아이를 가지지 못했을 때 제 모습이 마치 지난날 과거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자기도 모르게 미워하는 마음이 커졌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어머님은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고 변화하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 쌍둥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4살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 쌍둥이들을 데리고 시어머니 댁을 다녀왔거든요. 어머님은 밝은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왔니? 오는데 고생 많았다. 얘들아, 우리 둥이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 우리 같이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탕, 찜, 나물까지. 저를 생각하며 한 가지 한 가지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어머님,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시어머님이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네가 밥 먹으면서 뭐 좋아한다고 했던 게 생각나더라. 그동안 내가 너한테 못한 게 많았는데 이제부터라도 너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말이야. 저는 어머님의 말에 살짝 울컥했는데 어머님이 변화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에 저도 어머님을 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거든요. 어머님은 쌍둥이들을 차례로 안고 흔들어주며 천천히 집안을 걸었고 아이들은 할머니의 품에서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손주들. 너희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행복을 주다니. 얘야,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낳아주어서 정말 고마워. 네가 정말 복이라는 거. 돌아가신 네 시아버지께서 늘 하던 말씀이었는데 그게 참으로 맞는 말이었다. 미련한 나만 모르고 그 오랜 세월 상처를 줬어. 고맙다, 고마워. 어머님 말씀 너무 감사해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 정말 잘해보고 싶다. 너와 민석이,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좋은 할머니, 그리고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어. 네, 어머님. 우리 모두 함께 잘해봐요. 지금처럼 서로를 이해하면서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적처럼 찾아온 우리 쌍둥이들과 함께 우리 가족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